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 특집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만큼이나 중요했던 전투가 있었죠. 바로 영천 전투입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하며 역전의 시소탄이 된 영천 전투를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0년 9월 국토의 90%를 북한군에게 빼앗긴 채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 영천에서 벌어집니다. 부산을 기지로 하는 총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낙동강 방어선. 북한군은 대구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였던 영천에 총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 영천 전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동서에 있는 전체 전선의 중앙에 차지하다 보니까 이 전선이 무너졌을 때 이 대구도 위협받고 부산도 위협받고 그리고 이게 무너졌을 때 우리 전선이 두 개로 양분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주일간의 빼앗기고 뺏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영천 시가지 일부가 점령당하기도 했지만 국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며 6.25 전쟁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붕괴를 막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끌었던 영천 전투. 그만큼 후손들의 자긍심도 높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방어하지 못했으면 떨폈으면 부산으로 그냥 함락돼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격, 낙동강 전투를 반격하게 되는 아주 최후 보루 지역으로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 속에서 대한민국을 패망의 위기에서 구했던 영천 전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낙동강 최후 방어 전선을 지켜낸 용사들 가운데는 학도병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 최초로 자원 입대서를 쓴 학생들, 바로 전남 지역 학도병 183인인데요. 소총 100여 자루로 낙동강 최후 방어 전선을 지켜낸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여름, 까까머리 중학생들의 자원 입대 혈서가 국군에 접수됩니다. 전남 동부권 중학생 183인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심각한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민군의 전차는 이미 낙동강 코앞까지 침투한 상황. 학도병들은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자마자 천장도 없는 석탄 운반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미 인민군에 함락된 전주를 사수하라는 특명을 받은 겁니다. 경남 하동에 도착한 학도병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인민군 최정예 6사단 부대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련제 전차와 대공화기로 중무장한 인민군 1000여 명을 상대로 M1 소총뿐인 학도병들의 무모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한 참호 속에서 칼빈 탄피와 모신나강 탄피가 발견됐다는 것은 학도병들이 북한군과 백백전을 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15시간 동안의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학도병 70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 덕분에 국군의 낙동강 최후 방어 전선이 구축됐습니다. 하동을 거쳐 마산과 부산을 점령하려 했던 인민군의 진로를 일주일 이상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국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시고 자원 입대하셨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여수중학교 곽정태, 순천농업중학교 박춘규, 벌교 상업중학교 김차석. 전사자 대부분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신원이 확인돼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못한 화개전투의 영웅 전남 학도병.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당시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참전해서 함께 싸워준 연합군의 희생도 컸죠. 강원도 횡성의 한 작은 언덕 위에는 조용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한 네덜란드군의 희생을 기리는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입니다. 먼 나라 이방인들이 남긴 숭고한 발자취를 이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전 세계 22개국이 유엔군의 이름 아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중 네덜란드는 자발적으로 병사들을 모집해 모두 5,300여 명을 낯선 아시아의 전장에 파병했습니다. 이 중 120명이 전사했고 부상자도 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당시 풍전등화 같았던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은 이들의 주둔지 중 하나였습니다. 20살 남짓의 네덜란드 청년들은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는 신념을 안고 고국을 떠났지만 일상의 모습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가족인 풋풋하고 평범한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투혼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희생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는 1975년 9월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일원에 참전 기념공원과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네덜란드군이 실제로 주둔했던 장소에 세운 겁니다. 오된 중령이 일개 중대가 그 행성 전투에서 그 마지막 진지를 구축함으로 해가지고 적국 도와주고 그분들이 산화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행성은 애국의 고장으로서 네덜란드군이 참전해서 행성의 희생과 헌신한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부터는 매년 5월 4일 네덜란드 현충일을 앞두고 횡성 군민과 보훈단체, 네덜란드 대사관이 함께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전쟁의 참화를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외교 공간이자 평화의 상징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 전쟁의 흔적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기억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립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인데요. 서울과 대전을 잇는 우리나라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연천에서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경기도 연천군.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으로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혈투가 벌어졌던 상징적인 이 지역에 우리나라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들어섭니다. 2018년 부지 선정 이후 7년 만에 본격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국가 유공자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예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명명되는 현충원이 되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약 96만 제곱미터, 축구장 130여 개를 합친 면적으로 5만 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준공 목표는 2027년. 연천현충원이 문을 열면 수도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국립묘지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34만여 명인데 안장 여력은 11만 기라 추가 묘역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훈가족 등 연평균 2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제3국립현충원이 연천군에서 건립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과 대전을 잇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호국도시로 연천은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연천을 찾아와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K-보훈이 될 것이고 글로벌 보훈의 우리가 중심지로서 연천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은 접경 지역에 세워질 국립연천현충원. 국가유공자 예우는 물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열사 중에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정부 고창에서 식민교육에 저항했던 학생들이 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들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고창 고등학교입니다. 과거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굴하지 않고 우리 말과 역사를 교육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학교를 다니던 윤선호 학생 등은 일제의 민족말살 교육에 저항하는 조선인 교사를 지키고자 동맹 휴학을 했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석방 후에도 비밀 조직을 꾸려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했지만 끝내 발각돼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저항했던 윤선호 학생과 학우 등 6명은 올해 3.1절에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용기가 90여 년 만에 인정된 것입니다. 서훈을 계기로 할아버지의 공적을 알게 된 손자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만큼은 안 돼도 그에 맞춰서 너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식민지 교육 정책에 저항한 선배와 선생님들을 기억하기 위해 고창 고등학교는 교내에 민족교육역사관을 세웠습니다. 역사관에는 아직 유공자로는 인정되진 않았지만 항일운동하다 목숨을 잃거나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선배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후배들은 역사관을 관람하고 학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여하면서 나라를 지켜준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학생이 처음에 들어오면 신입생 OT 때 역사관, 그다음에 기념비를 돌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충일 때 참배를 같이 합니다. 학생들. 또 이런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교육을 했습니다. 한 세기를 돌아 비로소 밝혀진 이름들. 그 뜻은 오늘을 사는 이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에 우리 곁을 지키는 이웃의 헌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성 민방위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남색 조끼를 입은 여성들이 빗물바지를 살펴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막힌 빗물바지를 찾아 신고하는 이들은 은평구 여성 민방위 대원들입니다. 아무래도 길을 다니다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고 만약에 신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신고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 민방위대는 해빙기와 장마철에는 취약시설물을 점검하고 지역 축제가 열릴 때는 현장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동합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심폐소생부터 시작해서 안보 교육, 지금처럼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고요. 전시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수 민방위 훈련에도 참여합니다. 민방위 대피소에 비치된 비상용품을 점검하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여성 민방위대는 무보수 자원봉사단체로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 중 은평과 노원, 서초 등 4개 자치구에서 1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평 여성 민방위대원들은 지난해부터 현충시설 정화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충시설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서 순국 선열에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마음도 함께 전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것들인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현충일 특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